그 애는 내 인생에서 몇 안 되는 진짜 친구였다.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고 중고등학교 시절엔 거의 매일 붙어 다녔다. 점심시간에 같은 메뉴를 골랐고 같은 반 남자애를 동시에 싫어했고 집에 가는 길엔 통화로 마무리하던 사이. 우린 서로의 연애사도 가정사도 정말 모르는 게 없었다. 서로 처음 좋아했던 사람의 이름까지 기억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진짜 오래된 사이다. 그래서 나는 이 친구랑은 평생 갈 수 있겠다 싶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삶이 달라지더라도 우리 둘은 서로 안에서만큼은 달라지지 않겠지. 그렇게 믿었다. 나와는 다르게. 그 애는 연애도 빠르게 하고 결혼도 빠르게 했다. 반면 나는 그다지 연애에 능하지 않았고 혼자 사는 생활이 점점 익숙해져 있었다. 그렇다고 외로운 것도 아니었다. 회사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주말마다 나와 잘 맞는 미혼 친구들과 카페 가고 여행 다니고 소소하게 웃으며 지냈다. 운동도 꾸준히 하고 스스로한테 신경 쓰는 걸 즐기는 성격이었다. 삶이 꽤 괜찮았다. 불만도 없고 적당히 자유롭고 내 방식대로 사는 중이었다. 그 애가 결혼할 때 나는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줬다. 예쁘게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고 축의금도 넉넉하게 줬고 결혼식 당일엔 눈물이 날 정도로 뭉클했다. 결혼식장에서 우린 달라지지 말자며 손을 꼭 잡던 그 순간도 지금 생각하면 너무 오래된 장면 같다. 그땐 몰랐다. 그 결혼식이 우리가 그냥 좋은 친구였던 마지막 날이었다는 걸. 그 애는 결혼 후 처음엔 잘 지내는 것 같았다. 신혼여행 사진도 보내주고 가끔 신혼집에서 저녁 같이 먹자며 초대도 해줬다. 나도 틈날 때마다 얼굴을 보러 갔고 서로의 생활이 달라졌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우리 사이는 안 바뀐다는 말로 위로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애의 연락 빈도가 줄기 시작했다. 나도 그건 이해했다. 결혼하면 생활 패턴이 달라지고 남편과의 시간도 중요하니까 연락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가끔은 서운했다. 생일에도 톡 한 줄 없을 때, 여행 간 사진에만 하트 눌러주는 관계가 되어갈 때 내가 그리 중요하지 않구나 하는 기분이 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티내지 않았다. 친구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독였다. 그리고 몇 달 뒤 그 애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다. 너 오늘 시간 돼? 어디 좀 나갈까? 답답해서. 그날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애는 도착하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나 너무 힘들어. 나는 당황했지만 오랜 친구였기에 들어줬다. 남편이 요즘 너무 무심하다. 시댁이 스트레스를 준다. 집에 혼자 있으니 우울하다. 나는 그 말들을 진심으로 들어줬다. 중간중간 맞장구도 치고 괜찮다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거라고 위로도 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뿌듯했다. 내가 그래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이 친구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로 그 애의 연락은 점점 잦아졌고 내용은 점점 무거워졌다. 처음엔 한 달에 한두 번이었어. 힘들다는 톡이 오고 전화가 오면 30분, 길게는 1시간 가까이. 하소연을 들어줬지. 그때까지만 해도 친구가 나한테 의지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 나는 늘 듣는 쪽이었다. 그 애는 말하는 쪽이었고 나도 회사에서 힘든 일 있긴 했지만 그 얘기를 꺼낼 타이밍은 없었어. 그래도 내가 있으니까 산다. 그 애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뭔가 해준 기분이 들어서 묘하게 뿌듯하기도 했거든. 근데 이상하게 그 대화가 끝나면 기운이 쭉 빠졌어. 말을 듣고 위로를 했지만 정작 내 기분은 점점 가라앉는 느낌이었지. 회사 일 끝내고 퇴근하면 잠깐이라도 조용히 혼자 있고 싶었어. 근데 그 애는 마치 내 일정을 다 꿰고 있는 것처럼 퇴근 시간에 맞춰 연락해왔어. 지금 집이지? 운동은 내일 가면 안 돼? 나 오늘 좀 진짜 힘들어. 한두 번은 운동 미뤘어. 하지만 반복되니까 나도 지치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은 솔직히 말했어. 나 오늘 운동 가기로 예약해놨어. 내일 이야기 들을게. 미안해. 그 애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아, 운동이 나보다 더 중요하구나. 그 말에 말문이 막혔다. 그 상황에서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했을까? 나도 힘든 하루였는데. 나도 누구한테 기대고 싶은 날이었는데.
왜 나는 늘 들어줘야 하고 왜 내가 조금만 거리를 두려고 하면 서운해라는 말부터 들어야 하지. 그때부터 어쩌면 나는 친구가 아니라 그냥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 그 애는 내가 들어줄 것이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 아무 때나 전화하고 내가 못 받으면 뭐해? 바빠. 답장 좀 해주라. 문자 3통씩 오고 통화 기록엔 그의 이름만 가득했고 점점 그 애의 하루는 내 하루 위에 올라타 있었어. 나는 그냥 듣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반응해주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하나의 역할이 되어버렸어. 그 애는 전업주부가 됐고 나는 여전히 직장인이었어. 아침에 눈 떠서 출근 준비하고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있으면 그 애는 이미 몇 번의 카톡을 보내놓은 상태였지. 오늘도 남편은 아무 말 없더라. 아침에 나 혼자서 밥 먹었어. 나 진짜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처음엔 답장을 해줬지. 시간 날 때 점심시간에. 근데 문제는 내가 제때 대답하지 않으면 생기는 반응이었어. 바쁘구나. 역시 일하는 사람은 다르네. 괜찮아. 나는 그냥 혼자 있으니까. 이 말들이 처음엔 그저 푸념처럼 느껴졌지만 자꾸 반복되니까 죄책감을 만들어내더라.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친구를 외면한 사람처럼. 어느 날은 회의 중이라 폰을 못 받거든. 근데 회의 끝나고 나니 부재중 3통, 문자 5개가 와 있었어. 어디야? 괜찮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전화 좀 줘. 나 지금 너무 답답해서. 그날도 나는 퇴근하고 헬스장에 가는 길이었어. 귀에 이어폰을 꽂고 땀 흘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또 울리더라. 받았다. 받았더니 울고 있더라. 너밖에 없어 진짜. 나 이렇게 얘기할 사람 너밖에 없다고. 나는 그 말이 그 순간엔 좀 무서웠어. 왜 나밖에 없어야 하지? 왜 내가 다 들어줘야 하지? 왜 내 하루가 그 사람의 감정 컨디션에 따라 흔들려야 하지? 나는 친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 그렇다고 모른 척하는 것도 못해서 결국 또 위로했고 또 들어줬어.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숨이 막혀가고 있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어. 나는 미혼 친구들이랑 여행 가거나 카페 투어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거든. 근데 그 루틴을 아는 그 애는 주말이면 꼭 연락했어. 오늘 뭐 해? 또 나만 빼고 잘 노는구나. 난 집에만 있어. 우울해. 그 말들이 무서운 건 내가 뭘 하든 죄책감이 남는다는 거야. 놀아도 미안하고, 운동을 해도 미안하고, 쉬어도 미안하고, 일을 해도 미안해. 그게 진짜 감정적인 감금이더라. 그 애는 선을 넘었고 나는 그걸 아무 말 없이 넘겨줬고 그렇게 우린 지금 친구라는 이름 아래 서로 다른 역할을 하게 되었어. 나 사실 힘들었어. 근데 그걸 인정하는 게 싫었어. 나는 괜찮다는 걸 스스로에게도 남에게도 계속 말해왔으니까. 회사에선 사람들 사이에서 웃고 있었고 주말이면 나만의 루틴도 있었고 생활은 분명 단단해 보였지. 근데 이상하게 그 애와의 통화가 끝난 날이면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 운동을 해도 맛있는 걸 먹어도 기분이 돌아오지 않았어.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자꾸만 휴대폰을 확인하게 됐어. 지금 또 연락 왔나?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애의 하루에 내 감정이 휘둘리기 시작한 거지. 전화가 울릴까봐. 운동을 안 간 날도 있었고 내가 하고 싶던 일을 미뤄야 할 때도 많았어. 근데 가장 무서운 건 그게 익숙해지고 있었다는 거야. 감정적인 침투가 습관이 되어가는 느낌. 나는 그래도 친구니까. 얘도 지금 힘드니까. 조금만 더 들어주자.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나는 나를 조금씩 포기하고 있었어. 회사에서도 예전만큼 활기차지 않았고 사람들과 약속 잡는 것도 줄어들었고 퇴근 후에 하루가 무겁기만 했지. 심지어 그런 날도 있었어.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전에 눈밑을 보는데 거기 짙게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나는 언제부터 내 삶에서 조연이 된 걸까? 그 애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애의 기분을 달래주고 그 애의 감정을 해석해주는 사람. 그게 내 역할이 되어 있었어.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말하면 서운해할까봐, 이 관계가 깨질까봐. 웃기지? 정작 나 자신은 서운해도 되고 지쳐도 되는데 그 애는 절대 상처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게 친구라는 이유 하나였어.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진짜 내가 잘하고 있다고 믿었거든. 착하게, 괜찮게, 잘 지내고 있다고. 근데 아니었더라. 나는 무너지고 있었고 그걸 모른 척한 건 나 자신이었어. 그 애에게 나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다. 그저 감정을 버려도 아무 말 안 하는 존재, 화풀이하고 울고 상처 툭툭 던지고 떠나도 괜찮은 사람. 그게 나였다. 어느 순간부터 그 애는 말끝마다 이렇게 말했다. 어차피 너는 내 얘기 들어주잖아. 너한텐 말해도 되잖아. 너는 안 힘들잖아.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 말이 틀린 것 같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말에 이미 내가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이야. 진짜 이상한 건 내가 안 힘들다고 믿게 되는 그 감정이었어. 그래, 나는 애보다 낫지. 직장도 있고 혼자서도 잘 살고 있으니까. 얘보단 나으니까 들어주는 거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스스로를 그렇게 납득시키는 사이 나는 내 감정을 하나씩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었어. 기분이 우울해도 말을 안 했고 힘든 일이 생겨도 혼자 삼켰고 친구한테 기대는 건 상상도 못했어. 왜냐면 그 애는 나의 지지자가 아니었거든. 나는 철저히 지지해주는 사람이었고 지지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어느 날 정말 너무 힘든 하루가 있었어. 회사에서 실수하고 상사한테 눈치 받고 혼자 점심 먹고 퇴근하니 비가 내리고 그날은 정말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었어. 나 진짜 오늘 너무 지쳤다. 그 한마디를 누군가한테 털어놓고 싶었어.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애에게 톡을 보냈지. 나 오늘 좀 힘들었어. 그러자 몇 분 뒤 그 애가 보낸 답장. 그래. 미안한데 나 지금 진짜 정신없어. 남편이랑 또 싸웠어. 나중에 얘기해도 돼.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폰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 아니, 나는 언제부터 이럴 줄 알고 기대조차 안 하고 있었던 걸까? 내 얘기는 듣지 않겠다는 게 아니었고 그 애는 내 얘기에 관심이 없다는 걸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단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 그 순간 느꼈어. 나는 지금 감정 쓰레기통이구나. 필요할 때마다 열고 감정 쏟아붓고 다 쏟아낸 뒤엔 닫고 가버리는. 그리고 나는 그걸 거절하지 못하는 쓰레기통이었다. 요즘은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이상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나는 그냥 거절이 어려운 사람일 뿐인데 왜 이 관계가 이렇게까지 불편해졌을까? 친구를 챙겨주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었어. 처음부터 그랬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들어줄 수 있다면, 그걸로 위로가 된다면 그게 친구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사람이 아니라 기능이 되어버렸어.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답장을 하지 않으면 그 애는 불편해할 거고 내가 전화를 못 받으면 또 서운해하겠지.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애의 감정 곁에 붙어 사는 느낌이야. 근데 이런 감정조차 말을 꺼내기가 두려워.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내가 뭐 그렇게 큰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동안 잘 들어주더니 왜 갑자기 그래? 이런 말이 돌아올 것 같은 예감이 입을 막는다. 한 번은 정말 용기 내서 살짝 말을 꺼낸 적 있어. 가끔은 나도 좀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 내 얘기도 조금 들어주면 좋겠어. 그 애가 뭐라 했는지 알아? 너 왜 요즘 나한테 거리 두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데 숨이 턱 막히더라. 내가 잘못한 걸까? 친구에게 너무 이기적인 걸까? 원래 우정이라는 게 이렇게 맞춰주는 거 아닐까? 그 애와 연락이 없는 날이면 조금은 편안한 동시에 묘한 불안이 찾아와. 혹시 내가 차갑게 군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나는 계속 나를 의심해. 그 애는 그저 기댈 곳이 필요한 사람일 뿐인데 나는 그걸 감당하지 못한 나약한 사람인 걸까? 그런데 한편으론 이렇게까지 고민하게 되는 내가 너무 불쌍하기도 해. 왜 나는 나 자신을 그토록 끊임없이 설득하고 있어야 하지? 누군가에게 기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왜 나는 그 자연스러움을 한 번도 누리지 못했을까?
그 애는 나를 친구라고 부르지만 이 관계 속에서 나는 늘 수신자였고 단 한 번도 발신자였던 적이 없었다. 그걸 깨달은 순간 내 마음이 무너졌어. 며칠 전 친구에게서 연락이 또 왔어. 긴 문장이었고 내용은 늘 똑같았지.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남편은 변하지 않고. 요즘 우울한데 너는 뭐 하고 있어? 나는 그 톡을 보고 바로 답하지 못했어. 그날은 정말 퇴근하고 나서 오랜만에 내 시간을 갖고 싶었거든. 혼자 조용히 걷고 카페에 들러 책 한 페이지라도 넘겨보고 싶었어. 그 톡을 보는 순간 내 손이 멈췄고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번엔 답장을 하지 않았어. 그냥 가만히 있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 내가 답장을 하지 않자 그 친구는 짧게 한마디를 남겼어. 바쁘구나. 괜찮아. 이 말이 어쩌면 그 애가 보낸 유일한 이해의 표현이었을지도 몰라. 아니면 체념일 수도 있고. 하지만 나는 알았어. 이제는 내가 먼저 나를 지켜야 한다는 걸. 그동안 나는 나를 너무 내줬어. 친구라는 이유로, 착한 사람이고 싶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너무 많이 희생했어. 그 애를 미워하지 않아. 그 애도 아마 외롭고 힘들었을 거야.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그 모든 무게를 나 혼자 다 감당할 필요는 없었어. 친구가 필요했던 거라면 서로를 들어줄 수 있어야 했고 서로의 피로에 눈 감아줄 수 있어야 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한쪽만 쏟고 한쪽만 비우는 관계가 되어버렸지. 그래서 나는 이제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기로 했다. 연락을 아예 끊진 않을 거야. 하지만 예전처럼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거야. 내 시간이 필요할 땐 당당히 그걸 지킬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나 자신에게 먼저 물어볼 거야. 이건 지금 나한테도 필요한 관계인가? 누구에게도 쓰레기통이 되지 않기로. 누구의 감정에도 짓눌리지 않기로. 나는 더 이상 감정을 받아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하나의 삶이고 나도 하나의 우선순위라는 걸 스스로에게 그리고 세상에 천천히 알려줄 거야. 이제는 조용히 단단하게 거리를 둔다. 사랑해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할 내 마음이 있어서.